최근에 왜 이중주차 네. 문제로 시비해서 저 경비분 한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최희석 씨 사건 관련해서 그 가해자로 지목된 입주자 네.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이더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영장 실질심사 끝이 났고요. 오늘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저녁쯤에 결정이 될 걸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가해했다고 지금 일단은 이제 영장이 지금 신청이 된 청구가 된 이 입주민은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도 맞았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걸로 화면에 쌍방폭행이었다도 나오는군요. 있고요. 또 그러니까 고 최희석 씨가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는데 코뼈 부러진 거 내가 한 게 아니고 자해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지금까지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영장 발부와 관련해서 또 일각에서는 아니 지금 사는 곳도 명백하고 그리고 증거도 다 수집됐으니까 이건 영장 발부가 어렵지 않나 이런 의견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일단 우리가 영장을 발부할 때 그런 부분보다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을 더 많이 봅니다. 네. 혐의가 중대하다면 중한 형벌이 떨어질 것 같으면 도망가고 싶어지는 게 인간의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과 같이 도주를 같이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사안의 핵심은 코뼈를 부러뜨렸다는 이 혐의 사실 자체를 지금 수사기관에서 어느 정도 입증했는지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우리가 일반 폭행하고 일반 협박하고 좀 다르게 이제 그 특가법에서 어떻게 정해지고 있냐면 보복 폭행이나 보복 협박은 중하게 처벌합니다. 보복의 의미는 누군가 나를 처벌해달라고 고소했거나 지금 재판받는데 나를 불리한 얘기를 했거나 네. 이에 대한 보복을 하는 그런 폭행이나 협박은 중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번에 적용된 혐의가 보복 폭행, 보복 협박입니다. 그래서 상해 부분이 만약 입증이 안 된더라도 이 부분만이라도 확인된다면 네. 지금 뭐 우세한 의견은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는 혐의가 상황입니다. 중해진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아파트 입주자 관련해서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이달 초에 용인시에서 아파트 입주자가 택배기사 형제를 일하러 온 택배기사 형제를 마구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겠습니다. 지난 7일 아침에 택배기사 A 씨의 모습이고요. 얼굴이 부어올라 있고 손가팔 핏자국이 선명하고요. 네, 얼굴도 뭐 이마 부분이죠 지금. 네. 이유가 이거 오른쪽 귀 있는 부분 같고요. 네. 이유가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네, 이건 이제 입주자가 위에서 촬영한 계속 폭행이 몇 분 동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목격한 입주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다른 입주자가 촬영한 사진이고. 네. 지나가다가 예. 이 입주자가 왜 마스크를 안 썼나요 하면서 시비가 붙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우리가 자세히 나중에 다루겠지만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진술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건은 7일 날 오전 9시에 일어났던 용인시 그러니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있었던 네. 아파트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유는 그러니까 시발점은 그거예요. 마스크 왜 안 쓰느냐라고 얘기했고 그것 때문에 폭행을 했다. 그러니까 이 네. 그 배달을 했던 택배 기사는 워낙 숨이 차니 계단을 올라가면 숨이 차잖아요. 숨이 네. 차서 잠깐 벗었는데 그걸 가지고 입주민이 시비를 걸었고 거기서 문제가 돼서 결국은 구타를 당했다. 그리고 함께 간 사람은 자기 동생이다. 친동생이죠. 예, 그렇게 얘기하고 이를 있습니다. 도와주러 온 예. 택배기사와 그러니까 택배기사 동생이 동생이 피해자다 이 피해를 당한 말씀이시죠. 거죠. 예, 네. 맞습니다. 누가 봐도 사진만 봐도 심하게 폭행을 당한 것 같은데, 네, 일단 피해 택배기사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일이 많을 때는 가족들이 가끔씩 나와서 일을 도와줘요. 근데 7일 날에 이제 제 동생, 친동생이 나와서 일을 도와주기로 해갖고 오전 9시에 그 아파트 단지를 도착했거든요, 제가. 내리자마자 저한테도 시비를 거는 거예요. 배송을 하려고 이제 들어가려는 찰나에 계속 막아서니까 저 좀 일하러 좀 밖에 나와달라고 하니까 바로 이제 구타가 시작된 거예요. 6분 가량 정도. 수도 없이 맞은 것 같아요. 발로 차이고 얼굴 맞고 온몸이 다 아픈 것 같아요. 그렇게 돼갖고 동생이랑 저는 구급차에 실려갔어요. 동생은 이제 코뼈가 그 자리에 바로 부러져갖고 실려간 상태이고 피도 많이 났었고 수혈까지 받을 정도였으니까 네, 그거. 마지막으로 본 게 동생인데요. 동생의 상해 진단서 좀 볼까요? 네. 갈비뼈와 코뼈에 금이 가 있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이 폭행을 당한 두 명의 이제 형이 이제 택배 기사였고 동생의 진단서. 지금 이 진단서는 동생에 관련된 진단서인데 일단 택배 기사 같은 경우에는 갈비뼈에 금 가고
눈부위 심하게 맞아서 홍채염으로 시력 저하 판정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아까 상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진상으로도 굉장히 심하게 폭행을 당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정도 동생은 아주 상황이고요. 많이 폭행당했는데. 네, 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뼈 부러져서 지금 수술까지 받은 상황이고요. 일단 이 정도 되면 한참 쉬어야죠. 전치 4주 이상 받았으면. 그런데 일단 생계 때문에 일주일 쉬고 지금 다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 어쨌건 이 가해자라고 지목되는 입주민은 쌍방폭행이나 저쪽에 먼저 시비 걸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전혀 부상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가해자로 지목된 그 입주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마스크를 쓸 것을 권유해봤어요. 아주 정정하게도 얘기 안 하고 아주 기분 나쁘게 얘기도 안 하고 마스크 안 쓰세요? 이 정도? 아주 평어체로 그냥 얘기했어요. 마스크 안 쓰세요? 근데 이제 굉장히 감정이 절망이 돼 있더라고요. 거의 감정이 심하게 고조돼 있었어요, 사람이. 그때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 상황인지. 이 입주자가 예. 이제 복싱학원 예. 운영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 말로는 뭐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다고 사람을 저렇게까지 폭행할 일인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저게 사실이라고 하면 증명 뭐 맞은 사람이 있으니까 네. 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저렇게. 그리고 두 사람이잖아요. 두 사람을 때렸는데 이 형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육체적으로 고통당해도 고통이지만 마음속으로 얼마나 동생을 지키지 못한 게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네, 네. 그 동생이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잠깐 아르바이트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저렇게 무차별적으로 때렸으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약간의 의견의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 이게 피해를 당하신 분은 지난 4월부터 해당 아파트에 저 입주민이 계속 본인한테 시비를 걸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취재 결과를 들어보면 지난달 28일이 처음 만난 시점으로 취재가 되고 있어요. 언론사 보도를 보면 지난달 28일 날 처음 만났는데 그때 이제 마스크 문제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논란이 됐었고 그때 이제 아마 입주민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본인한테 침을 뱉었다고 그러는데 침을 뱉은 건 아니고 바닥에 본인은 침을 뱉었는데 본인한테 침을 뱉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뒤부터 이 택배 왜냐하면 이 택배 기사가 5년 동안을 여기서 일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자주 만나게 되잖아요. 결국은 올 때마다 택배 차량을 발로 차거나 아니면 이런 시비를 거는 일이 잦았다고 하는 것이 네. 피해자의 얘기입니다. 입주자들이 목격했다고 했잖아요. 그 동네 주민과 택배기사 A 씨의 이야기 연달아 들어보겠습니다. 샌드백 치듯이 사람을 두 명을 줄줄 끌고 가면서 때렸다. 때리지 말라고 소리를 쳐도 계속 때리고 한 사람이 또 말리면 또 계속 때리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구타를 심하게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저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끔찍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얼굴을 알아도 말도 못하고 괜히 얘기했다가 또 나도 맞을 수가 있으니까 동생 앞에서 맞을 수밖에 없는 제 모습이라 동생이 맞는데도 많은 대처를 할 수 없는 제 마음이 그냥 제일 속상한 것 같아요. 저는 너는 나보다 아래인 사람이니까 맞아라는 식으로 계속 때리더라고. 끝까지 피가 나도 멈춰달라고 해도 계속 때리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그래도 조금 하루 이틀 지나면 그분께서도 좀 흥분도가 낮아지시면 사과할 줄 알았어요.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 없으시고 굉장히 속상하죠 지금. 그 최희석 씨 같은 경우도 입주자에게 폭행당했는데 입주자들이 나서서 그 문제를 네. 풀려고 하고 있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다른 입주자들이 뭐 응원 문자 보내고 네. 사건을 풀려고 한다고요. 네, 거의 최희석 씨 사건과 비슷합니다. 여기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5년 동안 이쪽에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나오는 것 제가 다 읽어드리지 않더라도 정말 안타깝다. 네. 그리고 지금 기사님 응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힘내달라. 이런 지금 응원의 문자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것들 택배기사 쪽 변호사에게 전하는 입주민들도 지금 많은 네, 상황이라고 이걸 합니다. 택배기사 형제의 변호사에게까지 그렇죠. 전하고 그러면 있다. 이제 이런 탄원서 같은 걸 뭐 나중에 네. 재판 과정에서 엄벌을 네. 원한다라는 취지로 이런 탄원서까지 같이 제출이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예. 왜냐하면 입주자와 다른 사람과의 이런 갈등인데 입주자들이 그 피해자 편을 들어주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 바뀌었다고 볼 수. 예전에 네. 입주자와 아니면 이런 뭐 배달 택배 회사와의 경쟁 아니면 다툼이었는데 네. 그렇게 보지 않고 피해를 당한 사람 편에 많이 쓰는 것들이 보여지는데 대표적인 사례는 지금 광주 같은 경우에 전라남도 광주 같은 경우에 광주광역시죠. 네.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상생 협약을 위해서 협약을 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 그다음 비정규직들하고 입주자
대표회 그리고 광주시가 하나가 돼서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 이런 것들을 실천하고 있고 현재 4개의 아파트 단지가 협약을 맺었고 앞으로 50개 정도의 아파트 단지가 협약을 맺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최진범 교수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